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영상의 메인 소재인 세월호, 소녀상, 그리고 5.18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미리 사족을 까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집중하신 나머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놓치실까봐 그렇습니다. 여행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쿠바를 여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물론 가장 인상 깊고 놀라웠던 것은 이 천혜의 지리적 요건을 갖춘 중미의 강호, 그리고 스페인이 단지 식민지가 아니라 자국민들을 이주시켜서 진짜 본토화를 하려고 했을 정도로 잘 살던 곳이었던 쿠바를 공산주의 혁명이 얼마나 단기간에 얼마나 작사를 내놨는지 보는 거였죠. 그 다음으로 놀라운 것 중 하나는 이 가난한 나라, 이 얼마나 가난하고 물자가 귀한지 슈퍼마켓에 한번 들어가려고 그러면 30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고요. 그렇게 줄을 서서 들어간 슈퍼마켓에도 물건 종류가 기껏해야 10개, 20개밖에 없는, 수도 아바나에서 물을 사려고 3시간을 헤맸는데도 물을 살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서 결국 머무는 기간 내내 식당에서 물을 사다 먹어야 됐었던, 그렇게 경제 시스템 전체가 총체적인 붕괴 상태인 나라에서 어쩌면 그렇게 모뉴먼트, 각종 기념물들이 무슨 블락마다 하나씩 다 있고, 여기저기 박힌 공원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조형물, 거대한 동상이 서 있고, 큰 현판에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곳이고, 이 사람은 혁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이고, 이런 기념물들을 정말 얼마나 많이 세워놨는지, 그리고 관공서들, 벽면이 큰 건물들에는 하나같이 체게바라 얼굴 구조물, 혁명전사 구조물, 그리고 네온 사인, 이런 것들을 발라놓고, 부자 나라에서 돈이 너무 남아서 이런 짓을 한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렇게 돈도 없고 가난하고 물자도 없고 대낮에 일이 없는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나라에서 세상에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명한 공동묘지가 있어요. 외국인들은 말도 안 되게 비싼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묘지 맵을 딱 켜면 진짜 묘지가 기념물로 꽉 차 있어요. 이 사람은 왜 기념해야 되고 저 사람은 또 왜 기념해야 되고, 진짜 혁명전사 A-1부터 Z-1000까지 있는 것 같아요. 기념할 꼬투리만 하나 있으면 그냥 기념물을 세우고 홍보를 하고 설명을 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좀 읽어보면 다 혁명 과정에서 투쟁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공원마다 골목마다 거대 구조물을 세워놓고 이걸 기억하라고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60년대에 미국이 쿠바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다가 침공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규모 체제 전복 전쟁을 벌이려다가 미국 국내 반대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소규모 상륙 작전을 벌였어요. 그리고 졌습니다, 미국이. 근데 이걸 기념하려고 해변에 공원 만들고 길에 이름 붙이고 아직까지 그 난리를 치고 있어요. 어차피 미국이 조금만 세게 밀어붙였으면 지도상에서 없어졌을 나라 주제에 전투 이겼다고 자기들이 무슨 미국을 이길 능력이 있는 나라라도 되는 양 굴고 있는 거죠. 지금 쿠바꼴을 보면 미국한테 전투 이겼다고 기뻐할 입장이 아니죠. 그런데도 망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이겼다. 가난한 나라라고 해서 아무것도 기념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물자도 돈도 일자리도 없는 나라, 길에 일 없는 청년들이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있고, 리바이스 청바지 하나 사다 주면 여자들이 일주일씩 따라다니면서 몸을 판다는 그런 나라에서 블락마다 국가에서 돈 들여서 무슨 공산주의 혁명 조형물을 세우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지나친 거죠. 배고프고 삶이 비참해도 그저 무언가를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머릿속에 끊임없이 주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구나. 무언가를 상징화하고 성역화하고 교육하고 사람들에게 분노할 이유와 대상을 끊임없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야 할 만한 이유를 계속 주는 거죠. 현실은 끔찍한데 이 끔찍한 삶이 사실은 더 행복한 삶이다. 예전 정권, 예전 사회 시스템은 너희들을 가난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다. 우리 혁명전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고 자유를 주고 부유함을 줬다라고.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쿠바는 상당히 잘 살던 나라거든요. 자리가 좋아서 스페인도 포기를 못하고 미국과 전쟁을 했던 거고, 예술가들이 모여들던 부자 동네고 굉장히 트렌디한 곳이었어요. 지금도 아바나에 가면 그 당시에 열었던 바 같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가면 막 해밍웨이 사인 붙어 있고 이래요. 그런데 공산혁명 이후에 미안한 말이지만 온 나라가 거짓대가 돼버렸어요. 과거 영광을 떠올리면 지금은 너무 참담한 현실인 거지.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한테 계속 주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웅, 저들은 적. 우리가 힘든 건 적의 탓.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우리가 아니었으면 이거보다 더 나빴을 거야. 이 얘기를 쉼없이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념물, 영웅, 성역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 탓을 할 수 있으니까. 국민들이 미국을, 전 정권을, 그리고 혁명 이전의 삶을 미워하는 한 자기들의 잘못은 덮어버릴 수 있거든요. 세월호, 안타까운 일입니다. 처음 사고가 터진 날 국민 중 단 한 사람도 슬퍼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추모는 없어졌어요, 이미. 그리고 무슨 이전 정권에 대한 저항의 상징만 남았어요. 여기저기 구조물 설치하고 기념사업 벌이고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무슨 징표로 쓰기까지 하죠. 원인까지 다 밝혀진 해상 교통사고를 두고 이걸 교통사고라고 이야기하거나 원인이 밝혀졌다고 이야기를 하면 또 잠수함 충돌 같은 황당무계한 일은 사실이 아니라고 팩트를 이야기하면 천인공노할 몹쓸 놈이 됩니다. 어느새 사회에서 성역이자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그걸 이용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죽은 애들한테 죽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사이코패스가 만든 거라고요. 이 상황을. 위안부 문제 역시 안타까운 시절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학문적으로 위안부를 연구한 사람이 자기 연구 결과 때문에 단 한 번도 연구해 본 적도 없고 연구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형사 책임까지 졌죠. 단지 연구를 했다는 이유로. 이 또한 종교이자 성역이 된 겁니다. 5.18 역시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돌아가는 꼴은 그걸 추모하자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죠.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 이 증거를 봐라. 근데 그 총탄 자국은 5.56mm야. 그리고 헬기에선 5.56mm를 쏘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면 감옥에 처넣겠다는 법안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이미. 5.18도 성역이고 종교가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정부는 5.18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영상을 37개나 차단해버렸어요. 한국에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구글 보고 삭제를 하라 그랬는데 구글이 이런 건 삭제 못하겠다고 하니까 협박을 하고 협박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정부가 한국인은 접근을 못하게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의문조차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성역이자 거대한 기념물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사건 모두 이전 정권을 타깃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세월호 그 어디를 따져봐도 이전 정권과의 연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을 회사를 살려주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준 건 지금 정권이죠. 그럼에도 그냥 억지를 써요. 무슨 인신공양설, 잠수함 충돌설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면서. 왜냐? 애초에 이걸 성역화한 목적이 그거거든요. 전라도에서는 아직도 자유한국당 세력을 우리를 죽인 사람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연좌제 없어진 거 아닌가요? 근데 저들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친일파 후손이면서도 입만 열면 우익은 전부 친일파라고 청산해야 된다고 억지를 쓰는 저들에게 위안부 문제는 너무나 이용해 먹기 좋은 주제죠. 여기저기 소녀상을 세우면서 나는 친일이랑 아무 관계도 없고 내 조상 중에도 친일파였던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데? 상관없어. 너는 친일 잔재, 토착 왜구와 뜻을 함께하는 우익이잖아. 뭐? 정리하겠습니다. 세월호, 위안부, 그리고 5.18 전혀 관계가 없는 세 사건이지만 사건의 본질은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저들에게는 그저 적을 제거하고 표를 거둬들이는 좋은 수단이자 명분일 뿐이니까요. 없던 관계도 만들어내고 없던 논리도 제조해내고 그 논리에 허점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의문을 제기하면 삭제하고 차단하고 감옥에 쳐넣으면 되니까요. 한 번만 제 말을 듣고 화내기 전에 단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과연 지금 권력을 잡은 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건인가? 왜 저들은 반대하는 사람에게 반박과 설득 대신 집단 린치를 가하고 형사처벌을 하려는 걸까?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